조작을 직접 했다면 뭐 사실은 간명하게 끝날 부분인데 조작을 네.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인식 있는 가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구분해서 막 검찰은 인식 있는 가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본 겁니다.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허위인 걸 알면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허위라도 상관없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동아일보 취재 결과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건 걸로 보여요.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예상하면서 어떤 용인했던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 결국은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범이라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려고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내일자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 동아일보 취재 결과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서는 허위사실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4월 27일 선거 약 열흘 전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 가져오면 당 청년위원장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쉽게 비례대표 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종용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동아일보 취재 결과 나온 것이죠. 만약 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겁니다. 방조 내지 이제 과실에 의한 허위 공표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인식도 했다는 거고 인식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작이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의 표시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저 단어를 기점으로 아니면 저 단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 녹취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 부분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혐의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5월 3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 있으니까 기사 좀만 써줘. 그런데 모 언론사 기자가 녹취록을 확인해보고 야, 이거는 나는 진위 확인이 안 돼서 어렵겠는데요 라고 특종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에 가져갑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에다 이걸 제공하니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보자. 이 제보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락처, 인적사항 좀 가져와봐 라고 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 없는데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5월 6일 이미 공표된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제보는 조작된 거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얘기를 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보는 100% 사실이야. 문재인 당시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거 듣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제보를 가져온 거야. 100% 사실이야. 걱정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3번이나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3번 다 묵살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의 가능성을 인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공범이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유미 씨가 사실은 이제 그 2012년하고 2016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 여수에서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욕망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 벤처기업가 출신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영입 1호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자리를 줬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유미 씨한테 자, 청년위원장을 맡으면 앞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요구는 굉장히 그 이유미 씨한테 어떤 동기 유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차례나 국회의원 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내가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추긴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유미 씨가 이걸 정말 내가 조작을 해서라도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다. 또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준서 최고위원이 나중에 되면 이거 소송이 다 대선 끝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대선 끝나면 없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도 보면 안철수 전 대표 영입한 영입 1호에다가 최고위원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세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즉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핵심 실세 역할을 하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도대체 어디서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1호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를 준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100% 진심이다 했을 때 당에서
아니다 확인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던 네.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었던 게 정황적으로 나타난 네. 전달한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한호석 지금- 국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영장이 발부돼서 만약에요? 이준서 최고위원이 구속이 될 경우 이 예. 사건은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의 단독 고맹이 아니라 사실상의 당이 개입한 것인데 당이 개입한 정도도 당의 최고위원 그리고 예.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 개입한 당 차원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일부 공개된 동아일보 취재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유도했다는 겁니다. 유도했다. 그러니까 유도. 직접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근거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예. 네. 뭔가 물건이 되는 걸 좀 가져와라 네. 라고 유도를 하는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 빠치를 달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유도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파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예. 언론들이 야 이거 팩트가 좀 보강이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정도 얘기를 했다면 네.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리고 네. 당의 지도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네. 이거 검증해보자. 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예. 그리고 나중에 저렇게 사실상의 5월 6일날 저렇게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 전체 내용들을 볼 때 예. 이 사태가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중대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화면 속에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법적인,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검찰에서는 이와 같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결과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는 100% 사실이다. 그러니까 제보가 조작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문 후보 토론의 발언 듣고 여기서 이 발언이라는 거는 내 아들 실력대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그 문 후보의 당시 발언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제보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론의 발언을 듣고 이 제보를 한 게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는 뭐 여러 가지 영장에서 범죄 사실 내지 증거 인멸 우려를 기재해놨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본인이 뭐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허위로 좀 적은 걸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영장에 그 발부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좀 글쎄요. 지금 6개월이라는 공직선거법상에 그 때문에 급히 간 걸로 보이긴 한데 일단은 영장이 이제 내일 돼봐야지 좀 알 수 있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지원 변호사 얘기인데 요게 있다면 영장 아주 100% 나올 것 금방 같아요. 되죠. 만약에 예. 조작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아까 상황으로 봤을 때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밀어붙였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만약 영장실심에서 나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멍청해서 모른 거지요.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나의 무능력을 탓하세요. 나는 불법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4차례 정도 160시간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160시간. 죄송합니다. 16 90시간씩 계속 조사를 90시간이요? 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사건 자체는 간명한 사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될 사건을 검찰이 4번에 걸쳐서 수십 시간 조사를 했다는 것은 네. 결국은 검찰도 증거 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네. 정도가 드러난 거라고 봤을 때는 정말 같이 조작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네. 알았는데 왜 못했느냐는 어떤 책임충을 봤을 때는 예. 지금 한 것처럼 변호하기가 좀 편해요. 본인 입장에서.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나오면 구속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다만 다른 증거가 있고 또 지금 동생도 같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어요. 네. 이유미 동생. 그런 것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는 뭐 증거 인멸 우려를 봤을 때는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병우 민정수석 사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왜냐면 우병우 오랜만에 듣는 민정수석도 보면 내가 몰랐어 그걸 못 막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런 논리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서 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청년위원장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미 씨의 증언일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증언에 대해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공방을 벌여나가고 그리고 나는 그 사실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조작된 사실 자체가 아닌 줄 알고 있었다. 네. 내가 그걸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뭐 미처 못한 것은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원의 판단도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장님? 예, 네.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예. 정치적인 측면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치적 저 취재 내용들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서 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된다면 발부가 된다면 예, 네. 발부가 된다면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렇죠. 이제까지 국민의당 지도부가 자체 내부 조사라고 얘기했던 조사 결과 자체도 예. 상당히 부실했던 거고 그러네요. 그야말로 이유미 씨 그 열성당원 이유미 씨 개인의 네. 어떤 단독 범행인 것처럼 이렇게 자르고 가려고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추미애 대표의 무리한 이제 일종의 정치 공세성 발언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뭔가 좀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확장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국면이 전환되면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치적 일각에서는 콜레라균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만 처벌할 것이냐, 퍼뜨린 쪽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비난도 솔솔한데요. 국민의당 방어 기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신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검찰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여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의 수뇌부를 같이 몰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여당 대표가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냐, 가이드라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송금주 수석 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놓고 수사지휘한 거다. 검찰 결국 이것을 외면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현종 의원, 네. 국민의당의 이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 지금이 만약에 이제 그 이준석 최고위원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국면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서의 어떤 책임 문제, 즉 아마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당시에 그러면 선대위원장은 그럼 도대체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 많은 어떤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적 책임도 아무것도 안 진다고 한다면 물론 법률적 책임은 뭐 안 지겠지만 예. 네. 정치적 책임까지도 안 진다고 한다면 예. 그럼 이 사건은 그럼 모든 것을 이휴미가 다 했느냐, 예. 이준석 뭐 두 사람이서 정치를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했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정말 이렇게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예. 정말 자신들의 책임도 어떤 면에서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서는 허위사실 가능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요. 4월 27일 선거 약 열흘 전이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 가져오면 당 청년위원장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쉽게 비례대표 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종용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동아일보 취재 결과 나온 것이죠. 만약 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겁니다. 예. 네. 방조 내지 이제 과실에 의한 허위 공표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인식도 했다는 거고 예. 인식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작이 된다 하더라도 공범이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의 예.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유미 네. 씨가 사실은 이제 그 2012년하고 2016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 여수에서 고향이기도 하고 예. 거기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예. 네. 그만큼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욕망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의 자, 음악. 그런 상황에서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 벤처기업가 출신인데 예.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 1호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자리를 줬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유미 씨한테 자, 청년위원장을 맡으면 앞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요구는 네. 굉장히 그 이유미 씨한테 어떤 동기 유발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두 차례나 국회의원 되려고 했는데 결국 안 안 됐지 됐어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 없는데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5월 6일 이미 공표된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제보는 조작된 거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얘기를 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보는 100% 사실이야. 문재인 당시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거 듣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제보를 가져온 거야. 100% 사실이야. 걱정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보는 거죠. 3번이나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세 번 다 묵사라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의 가능성을 인지한 거느냐.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포에 대한 조작을 직접 했다면 뭐 사실은 간명하게 끝날 부분인데 조작을 네. 직접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소위 말하는 인식 있는 가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구분해서 막 검찰은 인식 있는 가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본 겁니다.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허위인 걸 알면서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허위와도 상관없다.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용인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동아일보 취재 결과 네. 다른 어떤 조건을 내건 걸로 보여요.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예상하면서 어떤 용인했던 미필적 고의라고 보고 결국은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범이라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려고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내일자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독 동아일보 취재 결과 라도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네. 그런 마음의 표시라고 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 단어를 기점으로 아니면 저 단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 녹취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 부분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혐의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5월 3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가 막힌 거 있으니까 기사 좀만 써줘. 그런데 모 언론사 기자가 녹취록을 확인해보고 야, 이거는 나는 진위 확인이 안 돼서 어렵겠는데요 라고 특종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에 가져갑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에다 이걸 제공하니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보자. 이 제보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락처, 인적사항 좀 가져와봐. 라고 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그러냐면